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heart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 would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ould never call.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이제 이것도 임대차랑 관련된 거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임대차가 워낙 많기 때문에 판례도 많아요. 이분은 뭐냐면 내가 임차인인데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신탁된 부동산이거든요. 신탁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위탁자, 그러니까 처음 소유자. 신탁이라고 하는 건 맡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땅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 신탁회사에다가. 그랬을 때는 누가 소유권자냐? 저희가 항상 얘기한 거지만 신탁된 부동산의 대외적이고 대내적인 소유권자는 신탁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탁회사랑 계약해야 돼요. 부동산 사기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이 신탁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땅을 맡겨놓고 이 신탁이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이거든요. 뭐 담보 신탁이라든지 뭐 또 아니면 관리 신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탁의 형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땅을 내 부동산을 맡겨놔 신탁사에다가. 그럼 나는 소유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거 내 땅이라고 하고 내 집이라고 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신탁을 받은 회사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수탁자라고 하는데 신탁을 받을 수, 그러니까 신탁을 맡은 사람, 수탁자, 그리고 또 쉽게 얘기하면 신탁회사. 신탁회사랑 직접 계약을 해야 돼요. 임대차 계약을. 그 사람이 처분권자니까. 대내적, 대외적인 소유자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위탁자일 뿐이야. 맡겨놓은 사람이지 이 사람은 소유권자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뭐 소유권자라고 하지만 이건 법률상으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탁회사를 해야 되는데 가끔 그 사람 말만 믿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효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등기부등본 보고 신탁사, 그러니까 신탁회사랑 내가 계약한 게 맞는지를 확인하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현 소유자랑 계약하라는 건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일단 위탁자랑 계약을 했어요. 동의를 안 받고 있다가 나중에 만약에 신탁회사로가 이제 신탁계약을 해지하면서 이 둘 사이에서 해지하면서 그 등기를 갖고 왔을 때 그러면 언제부터 내가 대항력이 생기느냐. 지금 A가 위탁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A가 B와 계약을 체결한 거야.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을 체결해서 B 수탁자, 그러니까 신탁회사한테 땅을, 그 아파트를 맡겨놨어요. 근데 그 임차인이 이 A 주택에 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 주택 임도 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쳤어요. 대신 신탁사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던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 아시죠? 들어가시면 주택임자체 들어가시면 거기에다가 전입신고를 하시고 계약서의 확정일자까지 받아야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항력이라고 하는 건 집주인이 바뀌어도 내가 그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등기하는 거가 똑같아. 등기라고 하는 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소유자 누구, 그 다음에 근저당권 뭐가 설정돼 있다는 거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렇게 공시가 되는 거거든요. 등기라는 게 공시효력인데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주택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공시의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임대차도 기본적으로 우선변제권도 생기고 대항력도 준다는 게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탁회사랑 계약 안 했는데 등위도 안 받았지만 나중에 이 주택이 위탁자 A와 B 사이에서 신탁계약이 해지되면서 넘어온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이제 A가 다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근데 같은 날 이 사람이 A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오면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을 해줬어요. 누가 더 효력이 있느냐? 누가 더 우선적인 효력이 있느냐? 그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건 돈 10억 빌리면 10억 이렇게 기재가 되거든요, 등기부에. 근데 이 사람은 등기는 안 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전입신고를 했는데 그럼 누가 더 앞서느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근저당권 설정해준 그 은행, 근저당권 설정 받은 사람이죠. 돈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 은행이 만약에 앞선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우선변제권도 못 받는 거야. 그리고 대항을 못하니까 이 사람한테 결국은 돈 날려야 돼요. 잘못하면 경매되면 그 새로운 매수인한테 집 넘겨주고 나가야 된다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근저당권보다 앞선다
순위가. 왜냐하면 나는 그 위탁자랑 계약하고 그때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근저당권에도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순위이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랬더니만 D가 뭐라 그랬냐면 근저당권자가 야 너는 지금 그 신탁사랑 계약한 게 아니라 전 위탁자랑 계약했잖아. 그리고 나서 지금 전입신고도 그 전에 전입신고를 해놨지만 이미 대항력이 없는 상태다. 지금 소유권 이전되기 인제해왔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나랑 같은 날이기 때문에 대항력은 그 이후에 원래는 대항력이라고 하는 건 전입신고를 마친 그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나랑 같은 날인데 근저당권을 내가 먼저 설정했기 때문에 같은 날 설정했으면 아까 뭐래요? 전입신고를 같은 날 했어요. 이런 경우 요거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뭐냐면 전세를 들어가잖아요. 전세 들어갈 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임대차, 등기 안 하는 전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세 들어가면서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집주인들이 가끔 같은 날 근저당권 돈 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누가 더 앞섰느냐? 근저당권이 앞서요. 왜냐하면 이 대항력은 그 다음 날로부터 전입신고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가 빠른 거예요. 근저당권이. 이런 손해를 굉장히 많이 당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얘기한 거예요. A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고 왔지만 같은 날 근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앞선다. 이제서야 얘는 대항력 갖췄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판례의 원문을 한번 볼게요. 뭐냐면 A 회사, 그러니까 신탁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수탁자, 그러니까 신탁회사인 B의 승낙 없이 주택을 임대를 했는데 원래는 이거는 불법이에요. 임대를 승낙받자는 안 되지만 근데 이 주택에 관해서 다시 신탁재산 귀속, 그러니까 신탁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해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서 이제는 적법한 임대인이 됐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원래는 너 승낙 없이는 못해. 하지만 어떤 이유로 간에 신탁이 해지가 돼서 다시 소유권을 A가 가져왔기 때문에 적법한 임대 권한을 취득했고 그 다음에 임차인 C가 위주택을 인도받고 전입 신고를 마친 날로부터 이 주민등록에는 소유자가 아니고 이 C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연히 제3자가 보기에는 C 주민등록이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다 공시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등기랑 똑같이 봐야 된다. 대신 언제부터 효력이 있느냐? A 회사가 이 주택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즉시, 그러니까 언제 대항력을 취득하느냐. 일반적으로는 대항력이라고 하는 건 전입신고를 마친 그 다음 날로부터인데 먼저 대항력을 그 주민등록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위탁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고 왔을 경우에는 그때는 바로 대항력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날 등기된 근저당권에도 앞선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약간 그 어려우신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신탁돼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위탁자랑 계약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 하지만 그 경우에도 우연히 다시 A가 신탁을 맡겼던, 그러니까 위탁자가 등기를 갖고 오는 날, 그때가 되면 그날로부터 대항력을 다시 취득한다. 요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이게 심화학습 같이 됐는데 뭐 혹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 판례 다시 한번 잘 유튜브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판례를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위탁자랑 계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항상 신탁회사랑 계약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 등기부 꼭 띄워보시고 임대차 계약할 때 누가 소유권자인지를 확인하셔서 계약을 하셔야 이렇게 복잡한 문제까지도 안 갈 수 있다는 설명 드리면서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